오후장에서 시원한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반격주 찾아보는 시간이죠. 여심저격 시간, 이지스탁 이재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제이시언 시스템인데요. 머스크의 드론 시장의 확대 기대감과 또 최근의 정치 테마주로도 엮이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포인트와 함께 추세 상승도 이끌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항상 실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발목을 좀 잡아왔던 상황들이었는데요. 이번에 정치 테마, 특히 미국 대선 관련돼서 그동안에 이제 대선에 확정된 트럼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드론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드론을 굉장히 동조를 하면서 드론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트럼프 SNS에 사진이 하나 기재가 되었는데 어떤 남성이 맥도날드를 먹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뒤에 그 맥도날드 배달 오는 모습이 있는데 드론으로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독특하다. 그리고 월요일날 좀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론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시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가 정치적인 변수, 국내 정치 변수가 생기기 전으로 돌아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불확실성을 가져가는 쪽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나뉘었던 양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기조 흐름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보다는 수혜 쪽으로 좀 시장에서 점쳐지면서 그 시세 흐름이 꽤나 오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 드론 수출이 작년보다 62% 성장을 했고 수출 지역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북미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럽, 일본 등 전 세계로 확대되는 흐름 나오고 있는 만큼 드론 관련주들 좀 기대하고 추가적인 시세를 한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장격인 제이시언 시스템은 오늘 살짝 도지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여전히 상방으로의 추세는 좀 유효하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방으로 추가 시세에 대한 흐름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신규 접근하실 분들도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상방 열려 있기 때문에 지속 홀딩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루닛입니다. 최근에 정말 대단한 기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염색 정보로 암 단백질 찾는 AI 개발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지난주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8만 원을 또 넘어섰죠. 그렇다면 여기서 탄력이 어디까지 더 이어질까요? 의료 AI 쪽은 루닛의 거의 독주라고 맞아요.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금 의료 AI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장격의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암 단백질 염색 정보로 찾는 AI 기술에 대한 개발 모멘텀도 있지만 그 전에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업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볼파라에 대한 인수 효과가 이제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도 살짝 적자가 있기는 했지만 적자폭을 축소를 했고 볼파라에 대한 인수 효과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발돋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목표가에 대해서는 오늘 또 8만 원 돌파 흐름이 나와줬던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2023년 8월 달로 돌아가면 13만 원까지 갔던 시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13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동안 저항으로 좀 작용이 되었던 8만 원의 돌파 흐름이 오늘 나와줬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대인 9만 7천 원까지도 상방의 흐름은 좀 열려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조금은 조정이 나올 때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보유 관점 추세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보시는 분들은 루닛을 좀 재장격으로 해서 중심을 잡아서 전반적인 섹터 흐름들을 파악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의료기기, 의료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루닛이 대장입니다. 보유자는 일단 지속 보유, 신규 진입자는 눌림목을 활용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JNTC입니다. 브로드컴이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 이러한 이야기 하면서 오늘 오랜만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기지개 켜고 있는데 JNTC도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리기판주의 추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뉴스인지 아니면 단기 상승에 그칠 건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AMD와 인텔이 유리기판 쪽으로의 사업 흐름들의 이야기를 지속해 왔는데 거기 브로드컴이 이제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차세대 반도체 기판을 준비한다. 시장 확장에 대한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상용화는 2026년 정도로 많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일정이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최근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이라든지 다른 회사와 지금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칩이 워낙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자사 반도체 칩을 만들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해서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어낼 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분들을 좀 도출해내기 위한 유리 기판의 흐름들도 같이 가져가려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유리 기판 관련돼서 여러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떠한 기업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고 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시세 흐름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흐름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기판주들도 같이 시세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JNTC는 대면적 TGV 유리기판 지금 좀 상용화 샘플에 대한 공급 이슈가 있었는데 연내 유리기판 양산 라인을 구축한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올해 거의 끝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내년까지도 한번 내년 초까지도 어떤 움직임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고객사 하웨이가 또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매출의 기여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웨이에서 신제품이 나오면서 단가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효과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내년까지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 있게 볼만한 하나의 섹터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세 종목 중에서 대표님의 탑픽은요? 네, 루닉하고 제이시안 시스템도 좋긴 한데 일단 그동안 많이 시세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시세 흐름이 그동안 좀 부진했던 JNTC를 한번 탑픽으로 골라봤는데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전에 고점 부근인 25,000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인 18,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JNTC,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인 25,000원, 손절가는 18,500원으로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AS를 꼭 받아야 하는 종목이 있어요. 파마리서치 12월 3일에 제시해주셨는데 장중에 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우리 목표 주가도 달성을 했습니다. 와, 이 종목 해외 성장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목표 주가를 좀 더 올려볼까요? 네, 참 여러 번 말했던 기업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좋은 성과가 나왔고 그때 제가 비중을 파마리서치는 그래도 많이 좀 보유를 하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남은 비중 조금 더 축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가 70% 비중 남아있다 하시면 30% 정도만 남겨주시고 일단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 미지의 가격대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히려 손절가를 23만 8,000원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남은 30%의 비중은 상승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 전략으로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확인해봤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에 밸류업 공시가 나왔는데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밸류업 관련돼서 주주환원 이야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음봉이 나와서 약간은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전히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동안 좀 숨가쁘게 올라왔던 쪽에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과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변수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선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훼손된 부분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강달러 기조에 대한 수혜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래도 조선업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은 그냥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오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터닝포인트 11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